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플 때, 혹은 의식이 없을 때,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치료를 멈춰야 할까? 요즘 이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이제는 누구나 내 결정을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딱 8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연명치료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연명치료라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명치료는요, 말 그대로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치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 그러니까 통증 완화 치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나 가족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즘 연명치료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첫째,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나의 생애를 누가 대신 결정해주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제는 내 의사를 남겨야 가족이 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셋째, 정부에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어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분은 약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여전히 절반 정도가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즉, 내가 미리 내 뜻을 남기지 않으면 결국 가족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내가 미리 내 뜻을 남기자, 이 흐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헷갈리시죠?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병원에서 말기나 임종기에 의사와 함께 쓰는 건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건 가족진술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강할 때는 의향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계획서, 이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의향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직원이 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본인이 직접 선택합니다. 둘째, 항목은 간단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생제 치료 등 이런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예, 아니요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성이 끝나면 중앙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고 가족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시 작성하면 되고 이전 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비용은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소액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서류만 써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써도 가족이 몰라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알리기입니다. 작성 후에 가족 단톡방이나 문자로 나 의향서 썼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핵심 3줄만 남기세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은 원치 않는다. 통증 완화는 원한다. 대리인은 배우자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두 번째, 병원에 기록 남기기입니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의향서 작성했습니다. 전자차트에 메모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해두면 됩니다. 세 번째, 1년에 한 번 확인하기입니다. 생일달이나 건강검진할 때 내 생각이 바뀌었나? 스스로 꼭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필요하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내 뜻이 실제로 반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1번, 연명치료는 치료를 거부하는 서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연명치료, 즉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치료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통증을 줄이거나 돌보는 완화 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 쓰면 못 바꾸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언제든 철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면 그게 자동으로 최신본이 됩니다. 3번, 공증이나 큰 돈이 드나요? 아니요,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에서만 하면 되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셔도 불필요한 걱정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5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명치료는 임종만 연장하는 치료입니다. 둘째,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면 내 뜻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주치의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자나 기관 방문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언제든 수정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존중하고 내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엄마 뜻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이 말이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혹시 지금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고 대화의 계기로 삼아보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등록기관 찾기와 전자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가족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피셜록이었습니다. 내 뜻, 내 손으로 남기는 법. 여러분의 평온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제도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설명란의 최신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